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오늘은 6월달이 됐고요. 6월달에 매매 사례와 거래량을 통해서 현재 빌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동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보실게요. 거래량은 현재 4월달까지 집계가 됐고요. 현재 4월달은 122건으로 집계가 됐고 3월달이 124건, 2월달이 97건이 거래가 됐었죠. 제가 저번 달에 촬영을 하면서 4월달에는 왠지 한 15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거에는 좀 덜 미치는 3월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보여졌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5월달에는 4월달보다는 좀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도 빌딩 시장에 가장 최전방에서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좀 매수 심리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통 빌딩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제 보고 있는 빌딩이 있는데 이게 딴 데서 팔리거나 거래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약간 좀 초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한 2번, 3번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수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매수 심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빌딩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거고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빌딩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예상보다 빌딩 금액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아직 떨어지기 전에 빌딩 시장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거품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세계 경제라든지 이렇게 해소돼야 될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게 해소되기 전에 빌딩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빌딩 매수 심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4월달까지 거래량이 3월달과 비슷하다라고 집계가 됐고요. 현재 대출 금리는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6월 5일 기준으로 3년 금융채가 3.99가 찍혔고요. 5월달과 비교를 하면은 5월달은 3.80이라서 한 달 사이에 한 0.19%, 0.2%가량이 올랐어요. 가상금리를 1.3%를 더하면 3년 고정금리는 약 5.39%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지금 대출금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보면 한 4%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유가 가상금리가 은행에서 마진을 내려면 1.3%는 줘야 마진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히려 역마진을 내면서 가상금리 한 0.7, 0.8 정도로 내면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금리를 막상 신용이 좀 괜찮은 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4%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셔도 될 만큼 대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5월달에 잔금이 넘어간 매매 사례를 보면서 현재 빌딩 시장에서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숲역 인근에 있는 이 라인이 이제 아시다시피 아뜰리에길이라고 하잖아요. 아뜰리에길은 현재 준공업 지역은 없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상권인 건데 이 상권 초입에 있는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5월달에 계약을 해서 5월 25일날 잔금을 치른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87억 5천만 원, 대지 면적 49.91평, 연면적은 107평의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건물의 토지 평당가는 1억 7,532만 원으로 이제 찍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준공업 지역이 아니라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건물도 높게 올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억 7,500이 최고가로 찍혔다라는 건 아직도 성수동이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고 선호하는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1억 7,500에 매입을 한 상황에서 이걸 다시 되판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이 건물 107평의 건물에서 총 수익이 월세가 1,200만 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매매가에 대비를 하면 수익률은 1.68%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린다고 해도 2천만 원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현재 2천만 원이 나와도 수익률이 한 3%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건데 내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했을 때 한 120억 정도 판다고 했을 때는 정말 수익이 거의 뭐 1%도 안 나온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억 7천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해봐야 될 숫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뜰리에길이 주말에 가보고 하면 굉장히 사람도 많고 상권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고 점점 상권이 늘어나고 있는 방향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평당 1억 7천이나 2억을 넘기에는 그만큼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수동의 이제 핫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당 1억 7천짜리의 사례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천으로 넘어왔어요. 성수동에서 부천으로 넘어왔고 지도로 보자면 신중동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신중동역에서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 대로변 코너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제가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본 건물은 올해 2월 28일날 계약을 했고 5월 2일날 잔금을 치른 건물입니다. 네, 매매 금액은 120억, 대지 면적은 320평, 연면적은 844평의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5,020만 원이 월세가 나오고 있었고 수익률을 따지면 5.24%가 수익률이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
더 만족병원,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고요. 사실 이 건물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병원이라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소유주가 운영을 하다가 더 만족병원이라는 새로운 병원에 임차를 주고 월세를 5천만 원 정도로 임대차 계약을 10년을 체결한 건물인 건데, 보통 이렇게 병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이 건물을 팔고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리스백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 임차인이 들어가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부천 중동 상권을 보자면은 이 중동역이나 이제 부천 시청역, 상동역 인근으로 굉장히 많은 배우세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나 뭔가를 들어가기에는 살짝 부족할 수 있지만 병원 입지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한 임차인이고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5년 뒤에 5% 인상 조건도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임대료도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20억 정도의 월세 5천만 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시죠.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신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인 건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매물이었는데, 위치를 보시자면은 신사역 7번 출구와 8번 출구 사이에서 이 골목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두 번째 이면도로예요. 이 두 번째 이면도로로 좀만 들어갔을 때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본 건물은 올해 2월 달에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5월 22일 날 잔금을 치른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27억이고 대지 면적은 98.5평, 연면적은 247.13평의 건물인 건데, 평당가로 치면 평당가가 1억 2,891만 원이에요. 최근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나로수길, 세로수길로 거래된 걸 사례를 봤을 때 거의 평당 2억, 또 아니면 1억 7천, 8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오히려 신사역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1억 2,800만 원 정도의 평당가라는 건 거의 인근 시세보다도 한 20%에서 30%는 저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나왔을 때부터 원래는 한 150억 정도의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금액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127억에 마지막에 딜이 됐었던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나와도 충분히 1억 7, 8천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건물은 이제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건물이 네모 반듯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엘리베이터도 넣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일방통행 도로에 있는 건물인 건데, 여기가 거의 6m 도로여서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막상 현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비록 후퇴돼서 신축을 돼 있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주차장을 다 끼고 있죠. 도로보다 더 넓게 주차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막상 실제로 가서 보시면 도로가 넓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인 건데, 도로는 6m밖에 안 되지만 널찍해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이제 이 건물은 현재 임대료는 한 1,469만 원 정도여서 수익률이 1.3%밖에 되지는 않지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현재 신사동에서 100억대 초반 초중반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희소성과 저렴하다라는 장점 많은 게 접목이 되어서 A급에서 거의 A+급 정도의 매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계약된 시기가 올해 2월이잖아요.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 있었던 시기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세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꽁꽁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동에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강남에서 다시 넘어와서 동대문으로 왔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DDP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가 있고요. 이쪽에서 좀 아래 내려와서 광희동 쪽으로 오다 보면은 여기 APM이 있는 바로 옆 건물이 이제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본 건물은 올해 4월 달에 계약을 했고 5월 달에 잔금을 치른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96평, 연면적은 677평의 건물이 19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신축을 한 그런 건물이에요. 조감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로드뷰를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좀 설계를 잘 해놓은, 그냥 막 지어놓은 건물은 아닌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이 건물이 매각 당시에는 이제 공실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매각하기 위해서 사옥용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층별로는 임대를 안 구하고 근데 통임대로만 임대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상했었던 임대가가 월 5,500만 원으로 이제 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한 3.6%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 사실 이거는 임대 수익용으로 보기보다는 사옥용으로 쓸 뿐이라면 이런 건물을 샀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이제 막 지어진 뜨끈뜨끈한 이제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연면적 평당가로 봤을 때 거의 2,8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제 막 지은 신축 건물인데 2,800만
1200만 원이라면 거의 정말 저렴한 수준의 거래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 이 건물의 구층을 보게 되면 중구청이 10년 동안 무상을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낼 때 최고 높이를 한 55m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허가를 넣는 건데, 이게 중구청에서는 승인을 했지만 시민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시민단체나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아예 못 받고 55m로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구청과 이제 10년 임대 무상 계약을 한 조건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냈었던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구층은 이제 중구청이 1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건물이라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살짝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처음에 한 230억 정도의 매물로 나왔다가 195억에 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손혜진 씨가 244억을 매입했던 케이스를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에 있는 이 이면도로에 있는 코너 건물이고요. 네, 신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 이 라인은 먹자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손혜진 씨가 244억짜리 건물을 어떤 건물을 매입했는지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약일은 작년 8월 30일 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올해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른 244억짜리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84.09평, 연면적 은 73.23평의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었지만 현재 로드뷰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다 멸시를 하고 좀 신축 중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잔금을 넘겼지만 사실상 건물을 샀다기보다는 토지를 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토지를 평당 얼마에 샀냐라고 보시면 2억 9,017만 원에 이 토지를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한 평당 거의 3억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된 건데, 이 라인이 상업지도 아니고 또 준주거 지역도 아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평당 3억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사실 아무리 강남역이 상권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어요. 이 건물은 2020년도에 전 소유주가 164억 3천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다가 약 2년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 80억을 얹어서 244억에 거래를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사실 손혜진 씨가 빌딩 투자를 처음 하신 건 아니고요. 2015년도에 합정동에 있는 건물을 9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한 3년이 지난 시점에 135억에 팔게 돼서 약 41억의 차익을 봤었죠. 그리고 바로 2020년도에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160억 주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현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은 매각을 안 한 상태에서 이 건물을 244억 주고 이제 매입을 한 건데, 현재 대출을 약 124억 정도를 끼고 매입을 했다 보니까 현금 한 130억 정도를 가지고 이 건물을 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멸실되어 있고 신축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 150억 이상의 현금으로 이제 매입을 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평당 3억짜리 토지를 사서 이제 빌딩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땅을 평당 3억에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다시 팔려면 평당 4억에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아무리 상권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 주거 지역으로 평당 4억에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는 상상이 좀 안 가기는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는 평당 4억이나 5억도 충분히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 3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무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6월 매매 사례로 총 5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저렴하게 거래가 된 사례도 있고 좀 비싸게 거래가 된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비싸게 거래가 된 것도 봤을 때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좀 비싸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빌딩 침체기가 좀 이어졌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럴 때 매입을 하더라도 저렴하고 엄청 싸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매입을 하기보다는 비싸게 사더라도 좋은 곳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엑시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로 매입을 하는 게 이번 달 사례를 보면서 입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동향들을 잘 주시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달 7월 매매 사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